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3시에 찾아오는 우리 사나이 오치열과 함께하게 될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솔지입니다. 치열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들만 뽑아오는 남자죠.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을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하단의 QR코드가 바로 또 생성이 될 텐데요. 바로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꺼내시고요. 화면을 한번 비춰보세요. 비추시면 영어 링크가 조그맣게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만 하시면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 바로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나이 오치열 전문가님의 어떤 수익률, 한동안 최근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웹스랑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각각 10% 그리고 23%라는 수익률을요 챙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 공략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원화성 그리고 금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방송 이후에 수익이 나온 상승이 나와준 수치가요. 바로 130%를 돌파를 했는데요.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알로이스,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각각 24% 그리고 13%라는 수익률, 상승률이 나와주면서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들의 상승 흐름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 안에서도 이런 종목들 챙겨다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그냥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또 함께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입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딱 50분까지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둘러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금양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6월 17일 방송 공략주로 굉장히 저점에서 공략을 해드렸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상승이 계속 나와주면서 130%라는 상승이 나와준 종목인데요. 이러한 종목 오늘도 챙겨오셨다라고 하니까요. 방송 공략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입장을 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노란 톡방 안에서 정확한 매수 라인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비중까지도 저희가 철저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의 케어를 받고 손쉽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 전략들도 전부 다 세워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3시에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주보다 다음 주를 또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다음 주는 또 어떤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할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QR코드 계속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꺼내시고요. 화면을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 뜨시니까요. 그 링크만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저 오치열 전문가님 바로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소통을 하시면서 이렇게 투자 전략들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노란 톡방 안에서요. 이때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매수를 하면서 계속 갑자기 우상향이 나와주면서 이때 매도 사인을 또 알려드렸어요.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 라인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23%라는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던 거겠죠. 이런 투자 전략들 여기 노란 톡방 안에서만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둘러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나이 오치열과 함께하고 싶다. 치열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계속 함께 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노란 톡방 공략주 그리고 방송 공략주들 굉장히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기본 카메라 어플 꺼내시고요. 화면 그대로 비추시고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금요일 오후 3시죠? 저희 사나이 오치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을 먼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금요일 3시인 만큼 이번 주를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주에 어떠한 종목들을 내 계좌에 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오치얼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방송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소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 치열한 시장에서도 또 치열하게 또 살아남아서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나이 오치열의 오치열입니다. 지금 요새 시장이 애매합니다. 이번에 FOMC 의사록이 7월달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무슨 이슈가 있었냐? 연준에서는 이제 긴축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만 않은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미 증시가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결국엔 사실상 금리 인상을 지속을 한다라는 거니까 사실상 이제 가상자산 아니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관이나 외인이 오늘장에서 약간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개인은 역시나 어마어마합니다. 이 저점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녹아내리면 녹아내릴 때마다 항상 매수를 하는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제가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간 상승을 또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쪽에서는 그 한 상위 1% 수익률을 자랑하는 분들이 이제 테슬라를 팔아치우고 반도체를 매수를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부 종목, 2부 종목 둘 다 나이스한 반도체가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어쩐다, 이렇게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살아남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면은 일단은 어떤 종목 아주 나이스한 종목들 매수를 해야 되고 아까 제가 한 달 됐나요? 한 2달 정도 전에 금양을 매수를 이제 좀 사인을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네. 방송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한 지금 고점 한 130% 올랐더라고요. 이게 네. 사실 굉장히 타점이 좋았어요. 나이스했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사실 저는 한 50% 올라가면 굉장히 잘 올랐다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 정도로 오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를 먹어야 한다. 이런 것들 추세를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점 라인 그리고 익절 라인을 계속 꾸준하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어디서 안내를 해드리냐?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님, 네. 노란톡방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 사나이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이요. 기본 카메라 어플을 꺼내시고요. 여기 화면을 그대로 비추시면 영어 링크가 조그맣게 뜨십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저희 전문가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금양이라는 종목으로 130%라는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저점에서 방송에서 또 공략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10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와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100%가 넘는 상승률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을 받아가시는데 2달이라는 시간은 조금 기다리실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저점에서 항상 공략을 하고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란톡방 안에서도요, KPX 생명과학이나 웹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챙겨다 드렸습니다. 지금 그냥 TV만 시청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랠리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꺼내시고요. 지금 QR코드,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그 QR코드 스캔만 하시고 그 영어 링크 조그맣게 뜨시면요.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주고 계세요. 오늘 실제로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된 감이 그쵸.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져오신 이유가 있다라면?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8.15 광복절 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그 총사령관이 바로 삼성전자다. 거기에서 이제 수장이 이재용 부회장인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을 하자마자 바로 R&D 센터를 맞습니다. 야, 이거 움직임이 역시나 빠릅니다. 항상 뭐 정부에서 밀어줘도 제대로 뛰어드는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뛰어드는 사람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반도체가 피크아웃으로 작년 한 여름부터 쭉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순환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반도체를 항상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이런 네. 말해요. 나중에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에도 반도체가 칩이, 들어간다. 네, 틀린 진짜로 말은 아니네요. 그럴 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칼로리 생각해야죠. 단백질 얼마나 들어가는지 봐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딱 펐는데 단백질 2g. 와, 나이스. 그거 개발하시면 일 그만두셔도 되실 것 자, 같은데. 네.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아, 네. 제가 반도체를 조금 알아보겠다고 공부를 하고 막 논문 찾아보고 막 이런 적도 있는데 네. 아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 전공 공부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반도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것들 개발하셔가지고 특허를 출원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네. 일부 종목 앵커님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시작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이렇게 입장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네, 오늘 좋습니다. 또 굉장히 나이스한 종목들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 이재용 부회장이요, 이제 복권이 된 후에, 이제 특별 사면으로 복권된 후에 가장 먼저 챙겼던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왜 반도체를 챙겼을까요? 반도체는 정말 산업에 있어서 4차 혁명에 있어서 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복권이 되자마자 챙긴 게 바로 반도체고,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기흥 R&D 단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20조 원을 들여서 기흥 R&D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방금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반도체 반드시 챙겨가시라. 근데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기본 카메라 어플 꺼내시고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멀리서도 돼요. 멀리서도 되니까요. 비추시고 영어 링크 뜨시면 그 스캔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저희 첫 번째 방송 공략줄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픈을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번 이슈가 굉장히 좀 화끈한 이슈. 제가 모멘텀이 아주 좋은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현재 자동차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죠. 네. 뭐 몇 년 더 간다, 뭐 1년 더 간다. 사실상 이제 뭐 기사들이 진짜 막 겹쳐 있어요. 뭐 누구는 어디 일각에서는 뭐 이제 뭐 반도체 품귀 현상 이제 수요가 좀 느슨히 확대가 돼서 풀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반도체 품귀 현상 3년 더 간다. 네. 뭐 또 다른 데서는 내년 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이 맨날 다릅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히토류에 대한 거, 뭐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 기판 깔려면 히토류가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 중국이 잡고 있고 중국이랑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원자재에 대한 수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만들겠다는 기업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적어져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진입 장벽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의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두 번째 보시면은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완화가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어쨌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저거 말이 많은데 결국에는 전장 사업에 대한 그 이슈들이 굉장히 좋은데 전장이 뭐냐면은 전기 장비입니다. 네. 전기 장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전기 장비에는 반도체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전장 부품이 뭐냐면은
내연기관차에 예를 들면 내연기관차에 한 전장 부품이 한 10개 들어갔다. 네. 그러면은 전기차에 몇 개나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말 그 수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냐면 배터리 수만 하더라도 그쵸.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앵커님 대충 몇 배 정도로 생각을 한 하시나요? 10배요? 와. 네, 어림잡았습니다. 와, 네. 정확하네요. 네, 정확했죠. 네, 여기 공부 좀 했습니다. 찍신. 자, 어쨌든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려면은 전장 부품이 한 10배 정도 확대가 됩니다. 네. 한마디로 반도체의 그 수요가 10배 늘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제 그 탄소 배출 제로하다, 뭐 중립을 선언을 한다, 중국에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러고 뭐 유럽 EU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50 탄소 배출 제로화를 한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내연기관차 이런 것들 문제가 많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그렇게 많진 않다. 네, 네, 많지도 그래, 많지 않고, 않고. 네, 이제는 최고 2025년대는 완전히 이제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차로만 이제 운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연 기관차는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 곧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그 내연기관차 나오기 전에 전기차가 몇백 년 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몇백 년 전에 나왔었어요. 나오면서 네. 내연기관차랑 한번 싸움을 한번 붙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내연기관차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출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때 기술력이 부족하기 부족했다. 때문에 전기차의 시대가 살짝 나오는 듯 하면서 사라져 버렸다. 내연기관차에 저 멀리 치여가지고 날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장 사업 뭐 이런 것들, 뭐 필요한 반도체 이런 것들 필요한데,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 차를 살려면 네. 그 신차를 출고를 받으려면은 네. 1년에서 한 2년 정도 기다려. 맞아요. 이게 참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실상 신차를 지금 살려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국산차를 살려고 뭐 제네시스든 소렌토를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 1년 기다려야 돼. 1년 반. 맞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중고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네. 자, 제가 진짜 재밌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1년도에 출고를 해가지고 한 2만 킬로 탄 차가 있어요. 네. 뭐 사실상 거의 신차죠, 신차. 네. 신차인데 이거 처음 출고가가 한 7천만 원이었어요. 네. 중고차로 팔 때 대충 얼마 정도 할까요? 한 5천만 원? 5천만 원. 네. 예전엔 이랬어요. 예전에 사자마자 감가 때문에 뚝 떨어졌었는데 네. 지금은 7,500. 오. 올라버립니다. 네. 이게 처음 출고가가 7천만 원인데 지금 7천이 넘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네. 일어나고 있다. 네. 왜냐하면 중고차는 가자마자 계약서 적고 이렇게 돈 지불하면 끝이잖아요. 네. 그런데 신차는 이거 계약서 작성하고 뭐 출고를 받으려면 1년 반 기다려야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 중고차로 그냥 빨리 사버리자. 이래서 중고차 가격이 더 높아지는 네. 신기한 현상들이 네.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있다. 이런 어마어마하게 중고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수혜를 받아가지고 가공할 만큼 상승 흐름이 나와줄 종목 받아보려면 앵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받아보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품귀 현상도 그렇고, 지금 뭐 중고차 가격이요, 정말 실제로 내가 처음에 최초로 구입을 한 가격보다 또 가격이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중고차 시장의 어떤 가격 형성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차 시장, 그 중고차 관련돼서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의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그 기본 카메라 어플을 꺼내시고요. 화면을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조그맣게 뜨세요. 뜨시면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만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이 중고차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이 회사를 종목명을 정확하게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자동차,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그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자동차를 조금 기다리려면 정말 신차를 받으려면요. 국산차도 최소 인기 있는 모델들은 1년 반에서 뭐 2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어디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중고차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수요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중고차의 가격이 그 신차를 샀을 때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가져온 이 종목이 바로 중고차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QR코드가 방송 내내 띄워지고 있어요. 저희가 50분에는 여러분들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기본 카메라 어플 꺼내시고요. 화면 그대로 비추시고 영어 링크 뜨시면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수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죠. 자,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중고차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우려하시는 분들, 막 기후 뭐 이런 것들 괜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은 중고차를 사고 싶은데 이제 침수차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 강남 일대가 아주 잠겼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뭐 실제로 강남 쪽이고 일대 뭐 중부지방에서 어마어마하게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침수 차량이 11,000대. 네, 야,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진짜. 고가의 차량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침수가 됐다라고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남 가장 일대다 돈 보니. 많으신 분들, 네. 거기 다 어디 사시겠어요? 다 강남 그쵸. 삽니다. 다 강남에 막 좋은 차들 막 포르쉐, 막 람보르기 막 이런 거 끌고 네. 갔는데, 가뜩이나 차체 낮은 차들 네, 게임 바로 끝나버립니다. 또, 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결국에는 이제 물난리로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된 상태에서 동사가 이제 만약 판매하는 차, 중고차가 침수차일 시 전액 바로 환불을 해주겠다. 그리고 피해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잠깐 반짝 살짝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와, 그러면 물난리 차량을 팔지 않겠구나, 침수차를 팔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시면은 11,000대가 지금 완전 침수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11,000대 차가 필요가 없는데도 차를 끌고 다니신 분들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 차가 필요하신 분들, 물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거나 복잡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차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 뭐 택배기사분들이나 배달기사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결국에는 이 차들을 신차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신차 뽑으려면 1년 반, 2년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2년 동안 어떻게, 걸어 다녀야 되나요?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 쪽이 수혜를 받는다? 중고차. 그렇죠. 맞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물난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빗물터널 관련주들 슈팅 흐름이 잘 나왔죠. 그리고 웹스,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거, 최근에 안내를 해드렸던 것도 10% 딱 수익을 보고 나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관련주입니다. 수도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물난리 관련주들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후에 어떤 섹터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뭐 신차 출고 지연되고 침수차 뭐 난리 난다, 뭐 어쩌면 걱정이 되고 자동차 품귀 현상 뭐 이런 것들 계속 있는데 결국에는 중고차 시장의 수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근데 중고차 그 시장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인식이 사실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투명한 어떤 거래들이 있고, 실제로는 침수가 된 차량이지만 침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판매가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져온 이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브랜드 인지도 면이나 어떤 그 인식이요, 굉장히 이제 그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렇게 침수 차량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2개월 안에 침수차라는 게 만약에 밝혀진다라면 100% 환불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위로금 또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이런 안전 장치를 우리가 소비자들이 뭐 중고차 시장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중고차 플랫폼인 이 종목은 이렇게 안전 장치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만약에 A라는 중고차 플랫폼이 있고 B라는 중고차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중고차 플랫폼은 오늘 가져온 이 첫 번째 방송 공약주처럼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 보상이라든지 침수 차량 보상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B라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는 회사인데 좀 더 저렴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택할까요? 바로 A라는 업체를 택하겠죠. 왜냐하면 침수 차량을 내가 모르고 샀다. 그런다라면 그 조금 아끼겠다고 내 생명을,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까지 하면서 100% 환불도 해주고 위로금까지 줄 수 있는 이렇게 안전 장치를 해놓은 이 회사가 중고차 시장에서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기본 카메라 어플 꺼내시고요. 화면 그대로 비추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만 하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해당 종목도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요. 온라인 중고차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2020년도 기준 온라인 중고차 시장 규모가요. 4천억 원 정도였고요. 2030년 기준에는 1조 3천억 원까지 커질 정도로 이제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자동차가 또 이제 정말 내가 신차를 받으려면 적어도 1년 6개월에서 2년을 기다려야 돼요. 심지어 국내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 그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차들이 신차가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로 좀 눈을 돌려봐야 되는데 그 많은 중고차 플랫폼이 있죠. 근데 대기업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만약에 내가 속아서 샀다라고 했을 때 100% 환불은 물론이고 피해 보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이 회사. 이 회사의 정확한 종목명은 여기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만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입장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또 첫 번째 방송 공약주 이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CMP라고 홍콩 신문사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홍콩 신문사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뭐 이름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잘 아실 필요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그 압박으로 반도체의 영향이 가장 큰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좀 외신에서도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품귀 현상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대만과 중국 뭐 이런 이슈들 만약에 묶여진다면 미국 측에서는 또 이제 뭐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뭐 펠로시 의장이 그 대만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과 이제 대만과 그런 이런 문제 그런 막 교류나 뭐 이런 쫙 갑자기 흡수가 돼버리면은 TSMC가 사실상 삼성전자가 그 유일하게 TSMC에 대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중고차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저도 신차를 사고 싶고 이렇게 차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실제로 그냥 차라리 중고차를 사야겠다. 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종목 차트를 안 보고 넘어가는데 차트를 한번 쓱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점이 찍혀줬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실렸다. 동반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차트로 항상 수익이 났습니다. 뭐 어. 이거는 100% 수익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 흐름, 추세가 변경이 돼서 쭉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뭐 차트나 뭐 이런 거 이게 조금 더 궁금한데 여기서 뭐 거래량이 빠지면 어떡합니까? 뭐 갑자기 뚝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네.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 부족 현상이 있어서 신차 출고도 어렵고 거기에 더해져서 침수차들이요. 최근에 그 사상 최대의 폭우로 인해서 침수차들의 차량 수만 1만 대가 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중고차의 수요는 그 기존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목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침수된 차량을 내가 구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상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지금 신차가 지금 나오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져서 이렇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정말 많은 차량들이 이제 침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주분들이 지금 대체할 만한 내가 지금 타고 다녀야 할 만한 차를 어디서 구해야만 할까요? 신차가 만약에 바로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차를 구매를 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신차를 기다리려면 적어도 1년에서 2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다라면 당연히 중고차를 또 보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아무거나 또 살 수가 없겠죠. 또 내가 타야 되는 차니까 이렇게 안심하게 침수 차량 보상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는 이 회사 지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점을 찍고 우상향하는 추세를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월요일장에 들어갈지 화요일장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TV 시청하고 계시는데도 안 들어오신다. 그러면 나는 수익을 놓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을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기본 카메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꺼내시고요. 지금 화면 그대로 비추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방송 이후에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잡아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야겠죠. 저희가 방송 시간이 또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좀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그러면 첫 번째 방송 공략주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방송 공략주로 들어가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벌써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방송 공략주를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해요. 반도체 두 번째 공략주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전문가님께서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무슨 이슈가 있냐, 바로 특별 사면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풀려났죠. 네. 자, 복권을 했습니다. 경영을 이제 조금 복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권하자마자 20조 원을 들여가지고 기흥의 R&D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뭐 기흥이 무슨 연관이 있어 갑자기 기흥까지 갔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삼성 반도체의 시작이 기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새 마음 새 뜻으로다가 기흥 R&D 센터를 20조 원을 들여가지고 설립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R&D 센터가 굉장히 좀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그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가 34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반도체 육성법을 만들겠다,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배출하겠다, 양성을 하겠다. 네. 그런데 그 대학교 교수들이 부족합니다. 반도체 네.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네. 여기서 15만 명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삼성전자에서 떼올 수도 없고 사람을 떼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누가 해결을 할 것이냐, 바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해결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회장으로 올라서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사실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요. 네. 코스피를 그냥 사는 겁니다. 네. 한 300조가 넘어요.
시총이 300조가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매수를 해서 물론 삼성전자가 한 6만 전자를 다행히 네. 회복을 하고 조금씩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주위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9만 원대, 네. 8만 원대를 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5만 원 넘어가면서 6만 원부터 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9만 원 가버리니까 제가 그때 삼성전자가 9만 원까지 가버리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사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이거 돈 손해가 네. 어마어마없이 하겠다. 네.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내려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내려왔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사서 이제 좀 적금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무거운 엉덩이 무거운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에다가 본인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 그런 기업들 시가총액이 훨씬 낮은 뭐 2천억대, 3천억대 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종목이 시스템 반도체 뭐 반도체 테스트를 하고 있고 패키징을 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사가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네.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육성법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삼성은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죠. 여기는 정말 그 시장 점유율이 3%도 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특별 사면이 복권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데가 바로 기흥 R&D 센터죠. 왜 찾아갔을까요? 정말 내가 진짜 뭐 나오면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반도체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조 원을 들여서 기흥 R&D 연구개발센터죠. R&D 단지를 이제 조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삼성 입장에서 왜 반도체에 투자를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나도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등이다. 글로벌적으로 1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에서는요. 정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부각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삼성에서는 이 시스템 반도체도 내가 글로벌 1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도체에 천문학적인 그 숫자의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원래 1등을 했던 사람이 2등을 하고 싶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1위다. 나 비메모리 반도체도 1위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이제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됐기 때문에 나는 반도체에 그만큼 진심이다. 지금 바로 찾아갔습니다. 기흥 R&D 센터에 찾아가서요. 20조 원을 들여서 그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들 자체가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지부진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 저점일 때 공략을 해보셔라. 차라리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시장에서 소외가 됐을 때 지금 받아가시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저희가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꺼내시고요. 여기 화면 그대로 한번 비춰보세요.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 조그맣게 뜨시니까요. 그거 클릭만 하고 정말 굉장히 쉬워요. 클릭만 하고 받아가시면 이 종목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요. 이 반도체, 이 메모리 분야에서 1위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정부에서도 밀어주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도요. 2030년까지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뒤처지고 있는 이 분야를 10% 점유율로 높이겠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가 이제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한 것도요. 왜냐하면 이게 뭐 패권 뭐 경쟁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미래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둘 다 1등을 차지를 한다라면 그 어떠한 나라도 우리에게 대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처지고 있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선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서 후공정 패키징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 종목을 꼭 받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차트를 조금 살짝 엿봤는데 네네. 개파락이 됐더라고요. 아, 그쵸.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그 뭐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항상 뭐 생각을 하시고 느끼시겠지만 뭐 갭 상승이 나오면은 그만큼 갭을 메꾸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조금 다시 좀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갭 하락이 나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갭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갭을 메꾸려고 다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받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이게 뭐 1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차트는 이제 뭐 항상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나중에서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개파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파락이 나오거나 갭상승이 나오거나 하면은 그 차트를 안 메꾼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다 메꿉니다. 다 메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회복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앵커님께서 네. 말씀을 네. 제 멘트를 다 뺏어갔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TSMC, 뭐 이거 제가 이야기하고 파운드리 이야기, 팹리스 잠깐 이야기하려 했는데 네, 다 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은 공부를 해왔네요. 너무 네. 지나치게 공부를 해왔네요. 다음 주부터는 적당히 공부를 하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제가 다 말을 했다. 아니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앵커님이 끝나버리면은 네. 제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네, 조금 더 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좋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도 사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왜 그러냐면은 미국 측에서는 대만 TSMC를 대적을 할 수 있는 얘가 누구냐? 바로 우리 우호적 그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의 삼성이다. 삼성이 따봉이다. TSMC를 대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대항을 하냐, 뭐 대적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냐, 왜 생각을 하냐면 이제 대만과 중국이 어느 정도 묶여서 이제 그쪽 같이 싸움을 해버리면은 미국 측에서는 반도체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TSMC에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파운드리가 TSMC 1등이죠. 1등인데 그쵸. 뭐 삼성전자가 그거를 뭐 노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도 뭐 올라오죠. 뭐 여러분들 다들 그쵸.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저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미국의 수혜를 받으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계속 했었냐면은 네. M&A를 진행을 할 네. 것이다. M&A를 진행을 하는데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좋은 뭐 AI다, 뭐 로봇이다,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네. 이 시장이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저무는 해요. 저무는 해다. 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 선취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미리 담아가면은 나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의 기술력은 없어요. 그런데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랑 LG 디스플레이다. 그러면 이미 기술력은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M&A를 안 하고 싶을까요? 인수합병을 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M&A 이슈가 나올 때마다 슈팅 흐름이 나와줬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오프닝 때도 잠깐 이야기했던 네. 게 뭐냐면은 그 매매 수익률 상위 1%, 뭐 네. 미래에셋 쪽에 상위 1%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거의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테슬라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 테슬라를 다
팔고 치우고 네. 팔아치우고 네. 결국에는 반도체를 줍줍하기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수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쭉 올라가고 네. 있다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 쭉 빠졌습니다. 네. 반도체 피크아웃으로 인해 가지고 쭉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전에 그 전 고점을 뚫고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지원 법안을 또 냈죠. 그렇죠. 그쵸. 그거 말하는 거 깜빡이네. 아, 갑자기 생각나셨나 보다. 맞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뭐 결과적으로는 이 네. 반도체 네. 지원법 뭐 네. 이런 것들 뭐 250조를 뭐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네. 이게 지금 250조를 투자를 하는 거지 전방으로 쭉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한 600조를 더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한 1000조예요, 1000조. 맞습니다. 미국 정말 국방비 천문학적인 그렇죠. 미 수치죠. 국방비가 1년에 한 1000조 된다라고 하는데 뭐 그 국방비가 정도 맞먹는. 그렇죠. 네. 그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 시간이 없는데 네, 1부 시간이 종목, 얼마 2부 없네요. 종목도 간단하게 브리핑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네. 자세하게 더 딥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먼저 조금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시간이 정말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두 번째 방송 공략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 그리고 정확한 종목명은 여기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그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꺼내시고요. 화면 한번 그대로 비춰보세요.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 조그맣게 뜨시는데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ROE가 또 16% 정도라고 해요. 굉장히 높은데 이 ROE가 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 기준이 또 되잖아요, 전문가님. 네. 제가 예전에 ROE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네. ROE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거 네. ROE 이거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ROE로 주로 이제 이제 좀 재무제표를 네. 보는데 뭐 PBR이나 네. 뭐 PER이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그 재무제표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ROE 이게 좀 어쨌든 그냥 수익이 잘 난다는 거예요. 네, 수익이 잘 난다는 거죠. 매출 대비했을 때 이제 영업이익률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예전 제가 ROE 빠져가지고 ROE 설명만 한 1시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ROE 이야기 좀 그만해라. 네. 이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으로 한 게 PBR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재무제표 기본적 분석은 항상 필요하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재무제표도 이 종목 투자했는데 그래서 이 종목 재무제표 한번 보셨어요? 라고 네. 물어보면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다. 3년 이상 적자가 나면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참고를 하시고 재무제표는 튼튼한 기업들만 전 항상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요, 이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또 좋아하는 이 ROE가 무려 16%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요,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근데 아까 차트를 보셨다시피 굉장히 저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회가 온 걸까요? 바로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저희가 방송 중에는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궁금하다. 지금 방송 시간이 3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입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그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꺼내시고요. 화면을 그대로 비추시면 영어 링크가 조그맣게 뜨실 겁니다. 그 링크만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또 관련된 종목들로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는데 왜 망설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서둘러서 좀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두 번째 방송 공략주 빠르게 한번 정리를 제가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제가 전문가님? 부탁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멘트를 다 뺏어갔어요. 어쨌든 스피디하게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부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게 물난리가 나고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뭘 하냐? 신차를 뽑으려는데 신차가 뭐 1년 반이 걸려요? 출고가가 2년이 걸려요? 네. 이거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알아보는데 중고차 가격이 신차 7천만 원인데 중고차 가격이 7,500이에요.
왜 가격이 더 높죠? 1년 반을 더 땡길 수 있으니까 500만 원 더 내셔야 됩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중고차 시장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부 종목, 1부 종목 그래서 중고차 관련주다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2부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복권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뭐 M&A랑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공장 설립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빠르게 달려왔네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들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꺼내시고요. 화면 그대로 비추시고 영어 링크 클릭하고 입장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봬요.